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간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며 자기 몸을 던지는 수행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진각종이 10년 할애법회를 갖고 을사년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새 집행부의 슬로건인 감동교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를 맞아 BBS가 우리 이웃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거리에서 들어봤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간화선 대가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동국대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간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며 눈을 뜨고 온몸으로 지독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손가락 한번 딱 서서 탁 튕겨봐. 됐어요. 내려놔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건 뭐요? 스님이 던진 화두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과 함께 참가자들 마음에 정신적 벽을 세웁니다. 이 벽을 깨기 위한 일주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이 오는 9일까지 동국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직접 지도에 나선 동국대 불교학부 석좌 교수이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입제 법문에서 마음을 비우고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목이 없어진 사람처럼 공부해요. 목 위로는 공부하지 말으라는 말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이 없어졌는데 머리로 어떻게 공부할 거야. 목 아래로 해야지.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한국 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체험하고 화두 타파로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중 수행에 참가한 70여 명은 매일 법문을 듣고 수행하면서 스님과의 면담으로 상태를 점검받고 의문점을 해결하며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물을 며칠 못 마시고 밥을 며칠씩 못 먹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밥 생각, 물 생각하듯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답 찾으려고 하면은 깝깝한 거요. 그 깝깝함이 율국봉이 되고 금강곤이 되는 거야. 수불 스님은 1989년부터 국내외 6만여 명에게 간화선 수행을 지도하고 300회 이상 집중 수행을 진행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멀리 미국에도 간화선을 가장 먼저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두를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면 눈을 뜨고 나를 찾는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 보고 공부해라 하는 말을 실감해야 돼요. 정신적인 벽이 면벽하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48시간 답이 나올 때까지 면벽해야 돼. 밥을 먹을 때든, 똥을 쌀 때든,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오직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나를 찾는 간화선 집중 수행을 통해 수불 스님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진정한 불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뒤로하고 시민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았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이웃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도로에서 평안한 일상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의 소망을 박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넋을 기리면서 새해 새 출발을 위한 염원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 지금 법당에 그 합동 그 차례 그거를 지금 모셔놔서 그 참배도 하고 갈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전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부처님께 발언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좀 나라도 좀 조용해지고 또 그냥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아직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는 향이 사그라들 틈이 없습니다. 거창한 소원보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소박한 희망뿐입니다. 2024년 어떻게 이렇게 계엄도 있었지만 더 뭐한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나서 정말 너무너무 먹먹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그런 해였지만 이제 다시 다 잡고 다시 2025년 달려가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직장도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친교를 서로 해서 취업준비생에겐 직장보다 나라 걱정이 우선입니다. 뉴스로 보고 본가에 있다가 서울 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이제 분향소 와야겠다 생각하고 들렀고요. 이제 연초에부터 시작해서는 좀 사고도 좀 덜 나고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좋은 한 해 그리고 희망을 소원했습니다. 혼란과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희망과 용기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새해 정초부터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진각종이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왕생 성부를 발언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32대 집행부의 슬로건인 감동교화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를 비롯한 32대 집행부가 새해 서울시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신년 할애부사 또한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왕생성부를 서원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덕일 총인에 대한 합장삼배로 신년 할애를 올렸고 덕일 총인은 새해에는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해 만다라 세상을 구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섬겨서 소통하고 화합하면 모든 가정이 원만하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국제사회가 널리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온만이 반명을 외치며 신년떡을 함께 자른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32대 집행부의 슬로건인 감동교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스스로 플랫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육자지는 온만이 반명으로 안이비설신의 육根을 청정해서 감, 스스로가 느끼고 동, 움직여서 교, 가르침대로 화, 변화시키자라는 취임 당시부터 이를 위한 인재와 재정, 시스템 정비를 거듭 강조한 능원정사. 앞으로 4년 감동교회에 매진하겠다고 당부하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화를 시키고 감동을 하고요. 그다음 남도 감동하는 그런 이제 세상. 그게 저희 이제 32대 앞으로 4년간 제가 계속 이제 거기에 방점을 두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나라 안팎의 어려움과 대규모 참사의 슬픔을 섬김과 소통, 화합으로 이겨내자고 서원하며 진각종의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새해 추진할 5가지 신사업을 발표하고 LG전자와 다라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마포구 호텔라루에서 2025년도 사업 전략 발표와 본 지방사 신년 할애회를 갖고 새해 사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신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 근교나 지방의 별장 같은 모듈러 하우스를 만드는 LG 스마트 코티지와 협업을 통해 불자들이 선호하는 정신수양 공간인 이른바 스마트 템플 빌리지를 개발합니다. 또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만든 글로벌 콘텐츠 기획업체 다라서비스와 함께 유골을 돌조각, 이른바 영옥으로 만들어 사찰에 안치하는 스톤 성형기술 활용 장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 집중된 성지순례를 넘어 미국 내 한국 사찰 등 불교 문화를 탐방하고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에 접목한 프리미엄 성지순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부대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 밖에 만공회 멤버십을 강화하고 충성 회원과 청년 불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법회를 열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쌀 5,000kg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난달 말에 열린 법회에서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을사년 새해에는 서로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자기의 업을 녹여내고 대한민국의 이 공업을 잘 참여하면서 녹여내는 이런 시간들이 될 때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월정사는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계획했던 문화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긍당왕생 발언기도와 독경으로 차분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야의종 타종식과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섣달 금은밤부터 새해 첫 일출 때까지 경주 간포 K부따 빌리지 산중 도량과 해변 도량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히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정말 참선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번 부패를 마련했습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치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을사년 새해에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불교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금선 백년마을이 새 보금자리를 지어 옮겼습니다. 완산구 용복동에 들어선 새 보금자리는 생활실 7개와 의무실, 활동실, 식당 등을 갖춘 건축 면적 863.22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지난 2016년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열었던 금산 백년마을은 오래되고 좁은 공간에서 장애인 30명이 생활하며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와 주지 화평 스님,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금선 백년마을의 대표이사인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생활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입니다.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경영 방식이라는데요. 이익 창출에 매몰되기 쉬운 기업과 조직에 숫자 이외의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와 밀접해 보이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한국 ESG 경영원 최부경 연구실장을 초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ESG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한국 ESG 경영원의 최부경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이 한국 ESG 경영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ESG 경영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 ESG 경영원은요,
저희가 ESG 이신전심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 33명의 지식인들이 발기하여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원은 ESG 규범을 확산하고 대중화, 공유화, 그리고 생활화하자는 목표로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ESG 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ESG라는 것은 우리가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라는 영어의 앞자리를 따서 우리가 쉽게 ESG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ESG에서 보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데요. 이제 환경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연 보호를 하자는 의미로 어떤 자원 관리라던가 탄소 배출 감소 등의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또는 지역사회 기여 같은 어떤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ESG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기업에게 중요하고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요소로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ESG 경영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이 ES 경영이 기본 원칙과도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어떠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도록 발전하자. 라는 게 정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도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서 그 자원을 꺼내 쓸 건데요. 그 자원을 너무 낭비해서 쓰지 말고 자원을 잘 아끼고 잘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자원을 아끼고 잘 보존해서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자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업이 됐던 사회가 됐던 또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ESG는 바로 기업이, 사회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ESG 경영이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기업들은 지금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등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업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ESG 그냥 환경 보호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거나, 또 투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굉장히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사실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불교 철학과 ESG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비나 공존이나 조화로운 삶이나 이런 것들과 ESG는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자비롭게 환경을 보호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또는 공존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거나, 또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지배 구조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와 ESG는 모두 어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나
또는 모든 존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네.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역으로 이제 불교계에서도 앞으로 더 이 ESG 철학을 또 네네. 신행 활동에 녹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ESG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예. 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전기나 뭐 석유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태양광 등의 어떤 재생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 이미 굉장히 일회용품 사용이라던가 또는 뭐 식판 사용, 또 쓰레기를 굉장히 대가족이 등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환경을 위한 아주 작은 활동이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네. 그리고 ESG의 S, 소셜, 네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네네네, 활동이 네,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불교계에서 특히 사찰들에서 이런 어떤 나눔 봉사라던가 또는 무료 급식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너무 좋은 활동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이런 활동들을 네,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마음 챙김이라던가 또는 이런 뭐 사찰 내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정신적 또는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수록 네. 결국 ESG라는 것이 불교 철학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네.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 효과, 환경 보호적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 ESG 경영원의 최부경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ESG 경영과 불교 철학의 닮은 점을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양자역학은 불교 철학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장도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움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넓은 공간으로서 채울 때보다 가치가 크죠. 하지만 우리의 도심 광장은 집회와 시위로 복잡하고 떠들썩한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광장이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